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광주방송총국은 6일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지역 민심의 흐름을 살펴보는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광주 전남 광역단체장과 시도 교육감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박상훈 기자입니다. 150만 광주시정을 이끌 수장은 누가 될까요?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광주시장 선거 판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빙의 경쟁 구도는 이번에도 확인됐습니다.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29.2%, 이용섭 광주시장 27.7%로 두 후보 간 격차는 1.5%포인트로 오차 범위 내였습니다. 뒤를 이어서 김주업 진보당 후보가 1.1%의 지지를 얻었고 김혜경 남부대 초빙 교수, 장현주 시의원, 정준호 변호사가 나란히 0.9%의 지지 응답을 받았습니다. 김영록 지사의 뚜렷한 대항마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전남지사 후보 적합도 조사는 김 지사의 독주로 확인됐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 이번 조사에서 48%,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4%에 이어 민점기 전 전국공무원노조 전남본부장과 박매호 민생당 전남도당위원장이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시도 교육감 선거, 광주시 교육감 후보 적합도 조사부터 확인합니다. 이정선 전 광주교대총장 17.1%, 박혜자 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9.2%, 지병문 전 전남대총장 7.3%, 이정재 전 광주교대총장 5.7%,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3.8%, 강동환 전 조선대총장 2.6%, 박주정 현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1.9%, 김선호 전 신가중학교 교장 1.6% 순입니다. 모름, 무응답은 50%에 육박했습니다. 전남교육감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장서궁 현 전남교육감 25.5%, 김대중 현 전남교육대전환 실천연대 상임위원장 11.7%, 김동환 현 광주전남 미래교육 희망포럼 대표 4.9% 순입니다. 모름, 무응답은 50%를 훌쩍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광주와 전남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대선 기간 광주 지역에 이슈가 됐던 복합 쇼핑몰 유치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 많았고 전남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계속해서 이성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으로 이슈가 됐던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 광주 시민 가운데 절반 이상이 쇼핑몰 유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많았습니다. 쇼핑몰 유치 찬성 응답은 2030 세대가 70%가 넘은 데 반해 40대 이상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더 많아 세대 간 입장차가 뚜렷했습니다. 30층으로 제한된 광주 신축 아파트 층수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가 57.3%, 찬성이 38.7%였습니다. 향후 광주 지역 부동산 가격 전망에 대해선 현재보다 오를 것이라는 응답은 37.1%, 현재 수준 유지 34%, 내릴 것이다 22.8%였습니다. 광주 시민에게 전남에서 한 달 살기를 한다면 어느 시군에 살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여수시를 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담양군, 나주시, 순천시, 화순군 순이었습니다. 전남 도민들에게 살면서 어떤 게 가장 불편하냐고 물었습니다. 병원 등 의료시설 부족을 꼽은 도민이 38%로 가장 많았고 문화, 여가, 체육시설 부족 24.9%, 마트 등 생활 편의시설과 아파트 등 주거시설, 학원 등 교육시설 미흡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에서 건설 중인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대해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7%, 현재 수준 유지와 축소 응답은 각각 28.5%와 16.4%였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관광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시군으로는 여수시를 1순위로 꼽았고 순천과 목포가 나란히 2위, 뒤를 이어 신안, 고흥 순이었습니다.
필요한 관광 기반 시설로는 교통 편의 시설, 해양 레저 시설, 호텔 등 숙박 시설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습니다. 광주 군공항 전남 이전에 대해선 찬성 52.1%, 반대 33.5%였지만 무안 등 전남 서남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찬반 응답이 팽팽했습니다. 교육 최우선 가치에 대해 광주와 전남 시도민 모두 인성교육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진로 취업교육, 보편적 교육복지 순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 광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 17일부터 사흘간 광주와 전남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응답률은 광주 18.8%, 전남 18.7%,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전남 지역은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전남 관광 발전을 위해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광객들은 멀어서 몰라서 못 가는 전남의 숨겨진 관광지에 아쉬워합니다.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곳, 알려주고 싶은 곳, 이미 알려지지 않은 어떤 미지의 곳, 이런 곳들은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열악한 숙박 환경도 관광 전남의 걸림돌입니다. 숙소 같은 부분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1박 2일로 오는 것보다는 당일로 오는 거를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지난해 전남 관광 빅데이터를 보면 이런 관광객들의 불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방문자나 숙박 관광객이 소폭 늘었을 뿐 체류 시간이나 소비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활동성이 크게 늘었는데 내비게이션 검색을 해 전남 방문을 생각해본 사람이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생각은 했지만 그만큼 오지 않았다는 건 광주와 전남 지역민이 중심인 관광객 비중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멀리서 찾지 않고 숙박시설도 부족하다 보니 무박 관광이 10명 중 8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전남 관광의 여건이 달라집니다. 내년으로 예정된 호남 고속철 2단계 개통을 시작으로 남해안 철도와 여수 남해 해저터널까지 전남으로 닿는 길은 다양하고 빨라집니다. 무안공항은 유일하게 고속철이 지나는 공항으로 이점을 갖게 됩니다. 또 오는 8월 신안을 시작으로 오시아노 관광단지와 진도, 여수 경도 등의 대형 리조트가 잇따라 문을 열 예정입니다. 관광 상품화라든지 마케팅에 관련된 노력들을 좀 주력할 필요가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라든지 그리고 도와 시군 간의 협력 이런 것들이 천혜의 자원을 바탕으로 기반 시설을 갖추고 어떻게 보고 즐기는 관광으로 만들어갈지 전남 관광에 던져진 숙제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진도 하조도와 나배도를 연결하는 나배대교가 착공 5년여 만에 개통됐습니다. 지난 1997년 완공한 조도대교에 이어 24년 만에 개통한 나배대교는 연장 370m의 해상교량으로 진도에서는 네 번째 해상교량입니다. 해남군과 해남문화관광재단이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생활관광 프로그램인 땅끝마실 운영을 시작합니다. 땅끝마실은 군에서 인증한 숙박업체에서 1박 2일 동안 머물며 농어촌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여수시는 비대면 대출 반납 서비스로 비치도서를 현재 200건에서 400건으로 늘리기로 하는 등 시청 내 스마트 도서관을 확대 운영합니다. 스마트 도서관은 이순신 도서관과 국동 롯데몰에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주 통합미국처리장과 하남산단 관리공단 등은 비찬들쌀 소비 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14개의 광주 지역 농협이 공동 출자한 광주 통합미국처리장은 지난해 매입한 벼 9,000톤 가운데 7,000톤은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어제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7,000명을 넘었습니다. 광주에서는 요양병원과 지역 내의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면서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6,200여 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지역의 확진자 수는 일주일 가까이 10,000명대를 이어가다가 이틀째 10,000명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전남의 경우 여수에서 2,200명 등 오후 5시를 기준으로 1,700여 명이 확진돼 전날 전체 6,800명에서 확진자가 다시 크게 늘었습니다. 광주시가 임신부에게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한 방역 강화 활동비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지난 15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광주시에 주민 등록이 돼 있는 임신부로 내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광주 아이키움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지난 15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는 가족 양육 대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고 평화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구호연대 참여 시민사회단체들은 어제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우크라이나 난민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액 1,500여만 원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 여성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성비위 정치인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전남 여성인권단체연합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식당 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고소된 목포시의회 모 의원이 피해자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며 해당 의원은 진심 어린 사과와 사퇴를 하고 민주당은 성비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실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봄 기운에 꽃이 하나둘 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조금 더 포근하겠는데요. 광주의 아침 기온 어제보다 약 3도가량 높은 4.2도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 14도까지 올라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그래도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낮 동안 대체로 맑은 하늘 볼 수 있겠고요. 밤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광주 전남 지역은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한평이 3도로 어제보다는 약 5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11도, 담양 14도로 포근하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3도, 곡성과 보성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0도, 강진 14도, 해남 12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9도에서 11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